안녕하십니까. 9월 1일 LA 한인 뉴스 시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어제인 31일 16명의 새로운 사망자와 1022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30일은 10명의 사망자와 1030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입원 건수는 7월 중순에 매일 입원한 코비드-19 환자 2000명에서 지난주에 매일 입원한 평균 1100명의 환자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날인 29일 사망 27명, 확진자 수는 1399명이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코비드-19 환자는 1089명으로 5월 초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들 중 32%는 ICU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공중보건국은 LA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24만 749명의 코비드-19 양성 사례와 총 5,769명의 사망자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이전에 보고된 41건은 LA 카운티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간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뇌에 전극을 심은 돼지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기억력 감퇴, 청력 손상, 우울증 등을 언급하며 장치를 이식하면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이 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시술을 인간에게 심은 뇌가 아닌 어느 특정 단체에 조종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세한 내용, 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가 창업한 뇌신경과학 벤처기업인 뉴럴링크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뇌에 8mm짜리 컴퓨터 칩을 이식하고 2개월 동안 생활한 돼지 거투르들을 공개했습니다. 링크 0.9라는 이름의 뉴럴링크 칩은 동전 크기만한 사이즈입니다. 칩에 있는 1024개의 얇은 전극이 뇌세포의 신호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뇌파는 무선으로 전송되고 칩은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하면 온종일 쓸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시연회에서 칩을 이식한 돼지가 냄새를 맡으러 코를 킁킁거릴 때 코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칩이 실시간으로 수집해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머스크는 또 칩 이식 수술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임플란트 로봇 시제품 V2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칩 이식에 1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 움직임이나 감각을 상실한 마비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생각만으로 컴퓨터와 기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는 컴퓨터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거나 로봇에 자신의 의식을 심는 기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외선 전용 유튜브 계정에 과거 간첩들한테 지령을 보내던 소위 난수 방송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상은 지난해 국내 보수단체가 만들었던 가짜 동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대외선 전용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채널에 과거 간첩들한테 지령을 보내던 소위 난수 방송이 올라왔다가 사라진 것과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난수방송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이 북한의 대외선 전용 계정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SNS 매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 대변인은 난수방송과 관련해 통일부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북한의 유튜브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전파 행위를 막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점에 맞는 방안들이 마련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이며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난수방송이 나왔다는 유튜브 채널은 북한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은 절대로 자신들은 북한 즉 노스코리아로 부르지 않으며 제1언어로 스페인어가 쓰이고 있고 그 뒤에 이어 영어와 한국어가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계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내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목된 법안들입니다. 이 소식을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31일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의원 외 12인이 참여한 남북의료교류법은 지난달 2일 발의돼 지난달 6에서 20일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는 마쳤고 관련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재구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구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단체의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에는 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 인력 등 활용을 위해 관리자원의 의사 등 의료 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24일 발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 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 물자, 시설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제징용, 그리고 사람이 공공재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가 지난 2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 코로나19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내용은 미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94%는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사망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으로 코로나19 사망 원으로는 전체의 약 6%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보도에 이승주 기자입니다. CDC가 지난 2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 코로나19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의 사망자는 사망한 환자 수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건강 요인이 언급돼 있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른 용인의 사망 요인으로는 독감과 폐렴, 호흡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 치매, 심정지, 신부전 등이었습니다. 사망자 전체 평균으로는 코로나19 외에 2.6개의 추가 조건 혹은 원인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한 인터넷 매체인 낚시오스는 코로나19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도하면서 나머지 94%의 사망자의 경우도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요인도 사망 원인이 된 것이지 코로나19가 이들의 사망 원인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도 전체의 6%라는 부분을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전체의 6%밖에 안 된다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CNN은 비만, 당뇨, 심장병 등을 수년간 앓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빨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코로나19가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상 기철,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좋은 계획 세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